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은 175페이지야. 자, 일단 175페이지의 생각 열기 문제를 한번 다 같이 봐보자. 자, 보면, 자, 문제 읽어보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1000cc 미만인 차량을 경차로 분류한다. 1번, 다음 표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경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1000cc 미만이 경차니까 999A 경차 맞네요. 얘는 1000 넘었네요? 아니고 796, 1000 미만 경차 맞네, 그지? 1000 넘었네, 1000 넘었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cc 미만인 경우를 경차로 분류하면 A하고 C가 경차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명확하니까 결과적으로 명확한 대상들이 생긴다. 그죠? 근데 2번을 보니까 1번의 표에서, 이 표에서 배기량이 큰 차량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지 말해보자. 배기량이 큰 차량이라고만 돼 있잖아. 이 배기량이 크다라는 정도가 1000cc 이상을 말하는 건지 2000cc 이상을 말하는 건지 지금 기준이 명확치 않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명확한 대상이 없다. 맞습니까? 해서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1000cc처럼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대상들이 정해지고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이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집합. 자, 일단 집합의 정의를 써보자. 집합. 뭐라고요? 기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명한 대상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랬을 때 요 집합 속에 들어가는 요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냐? 원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기를 보자. 보기. 자,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10의 약수의 모임. 자, 얘 같은 경우는 10의 약수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대상들이 있지. 10의 약수는 뭐뭐이니? 1, 2, 5, 10.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대상들을 모아 놓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합에 요 괄호는 중괄호로 쓴다. 오케이? 근데 얘에 반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큰 수의 모임이라고 치면 큰 수가 지금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죠?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분명한 대상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임이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 집합이 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대상들이 존재하고 이 대상들을 모아놓은 게 뭘로? 중괄호로 모아놓은 게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집합에서의 수학적인 노테이션 표현법을 몇 가지 알아봅시다. 자,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다.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 라지 a의 원소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스몰 a라는 원소가 라지 a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친절하게 말로 풀었으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스몰 a는 집합 라지 a에 뭐한다? 속한다 라고 말로 합니다. 그죠? 근데 수학은 뭐의 학문? 기호의 학문. 얘를 기호로 쓰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원소는 소문자를 쓰고 집합은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소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 속에 포함된다 그러면 기호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짝대기 몇 개짜리? 3개짜리를 쓴다. 그래서 큰 쪽으로 입이 벌려져 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지금 기호로 쓴 거고, 이번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자, 스몰 b가 집합 라지 b의 원소가 아니다. 스몰 b가 집합 라지 b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자, 요거를 친절하게 말로 풀었으면 스몰 b는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스몰 b는 원소 스몰 b는 집합 라지 b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쓴다라고 치면 스몰 b가 만약에 라지 b라는 집합 속에 포함되면 짝대기 3개짜리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적어서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법 노테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보기 문제를 해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의 약수의 집합, 자, 10의 약수의 집합, 명확한 기준 10의 약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맞아. 그래서 이 집합을 라지 A라고 두면 좀 아까 했지만 10의 약수의 집합의 원소는 1, 2, 5, 10 이렇게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10의 약수의 집합 라지 A는 원소가 몇 개짜리? 4개짜리 집합이다. 그죠? 그럼 딱 보니까 이 원소 중에 지금 2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원소 2는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노테이션 3개짜리. 맞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라지 A라는 집합 속에 원소 9는 없죠. 그죠? 그러면 9는 라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소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법. 짝대기 몇 개짜리? 3개짜리 쓰고 집합 쪽으로 입을 벌려 있으면 되고, 포함되면 그대로 두고, 포함되지 않으면 여기다가 뭘 하나 더 그려준다? 짝대기 하나 더 그려준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의 표현법. 집합의 표현법. 자, 집합의 표현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전부 다 나열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해 준다.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 준다. 물론 원소들의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고 원소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라고 점점점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때 중요한 거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들을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지만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하나하나 표시하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불편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조건제시법. 자, 얘는 뭐냐면 원소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제시해서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조건제시법이 되겠다. 그래서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제시한다.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제시한다. 제시해 주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근데 여기서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원소들을 대표하는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소들을 대표하는 변수를 반드시 조건제시법은 써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은 뭘로 쓰냐?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씁니다. X, Y, Z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림으로 표시해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표시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냐? 벤 다이어그램이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표시해 주는 거냐?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집합을 표시해 주는 게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예 한번 들어보자. 100 이하의 4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100 이하의 4의 배수의 집합. 100 이하의 4의 배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둡시다. 그러면 라지 A를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하나하나 표시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100 이하의 4의 배수가 몇 개니? 20개야. 20개를 다 쓸 거야? 그거는 불가능.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게 4, 8, 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가져오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통된 특징으로 쫙 증가해서 몇 가지 증가해 준다? 100가지 증가해 준다. 원래는 20개를 다 쓰는 게 정상인데 20개를 다 쓰자니 불가능하니까 점점점을 이용해서 앞에와 같은 특징으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원소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다. 그죠? 자, 근데 원소 나열법으로 쓰자니 원소가 너무 많아. 불편해. 뭐를 제시해 주자? 모든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자. 어떻게? 원소들의 대표 변수가 X가 있는데 모든 원소, 즉 X의 조건이죠. X는 100 이하의, 갑자기 지금 휴대폰이 꺼져서, X는 100 이하의 100 이하의 4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원소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소를 대표하는 변수를 두고 이 변수의 특징들, 조건들을 표시해 준다. 이게 조건제시법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로 표시하자? 그림으로 표시하자. 벤 다이어그램. 라지 A라는 집합 이렇게 쓰고요. 원소를 U 안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4, 8, 12. 근데 이런 식으로 쫙 증가해서 몇 가지 간다? 100가지 간다. 그죠? 원소를 하나하나 표시하는 거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공통된 대표 변수를 넣어주고 대표 원소를 넣어주고 이 대표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주는 조건제시법, 아니면 그림으로 표시해주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집합을 표시하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합시다. 집합의 원소 개수를 정의하자. 자, 일단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하기 앞서 집합을 두 가지를 정의해야 돼. 첫 번째가 유한집합이고 두 번째가 무한집합이야. 자,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집합의 원소가 유한계에 있는 집합이야.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 10개면 10개다, 100개면 100개다, 20개면 20개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해.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니까 결과적으로
원소의 개수를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말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표현법은 원소의 개수, 원소의 넘버링에서 n, 넘버의 n자를 쓰고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럼 얘는 뭐냐?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표현법이다. 근데 얘에 반해서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야. 원소가 무한계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야. 이런 거. 자연수 전체의 집합. 몇 개니? 말할 수가 없어. 무수히 많아서.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를 말할 수가 없다. 즉 원소의 개수가 정의가 되려면 뭐일 때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유한집합일 때만 원소의 개수가 정의가 되고 n 가로 열고 a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라는 것 아시겠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수학적인 표현법. 자, 참고. 자, 이랬을 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을 원소가 없다라고 해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공집합을 수학적인 표현법 노테이션으로는 파이를 씁니다. 파이. 수학의 기호 파이. 그래서 파이는 파이 자체가 집합이야. 어떠한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죠?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